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절반이 흘렀네요. 이 상반기에 만족할 만한 경험들, 결과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잘 풀리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런저런 시국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 풀려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 남은 2021년 하반기의 운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주요한 이슈와 좋은 시기 등등을 꼼꼼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리딩은 잘 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반기에도 잘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나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는 리딩이길 바라고요.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는 하반기에 잘 풀리게 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얻어갈 수 있는 리딩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꼼꼼히 읽어볼 테니까요. 와닿는 이야기 많이 담아가시고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더 적중률이 올라가니까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타임라인을 통해서 카드를 고르는 장면,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두 눈을 감으시고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마음을 텅 비우고 그냥 집중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나요? 그럼 카드 뽑아 볼게요. 네, 그럼 숫자 공개할게요. 5번, 1번, 3번, 2번, 4번. 네, 다 고르셨죠? 아직 못 고르신 분들은 일시정지 버튼 누르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골라주세요. 그럼 1번 카드 리딩부터 시작해 볼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습인데요. 오, 별 카드가 나왔네요. The Star 카드가 여러분들의 하반기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이 별 카드는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고, 그리고 8이라는 숫자를 담고 있는 카드라서 여러분들이 성취해왔고 내가 경험해왔던 것들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 별 카드가 나온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시작을 해도 아예 내가 모르는 분야라던가 아예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작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잠깐이라도 경험해봤던 거, 내가 시도를 해봤지만 끝을 내지 못했던 어떤 일, 그게 아쉬움으로 좀 남아서 언젠가는 해야지 이렇게 미뤄왔던 일들을 하반기에는 좀 해보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캬, 멋있습니다. 저는 이 스타 카드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런 여러분들 현재 상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상황부터 하반기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하.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한 가지 일에 뭔가 매몰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투잡을 한다던가 취미 생활을 하나 더 늘린다던가 하는 방식이죠. 사실 이 별카드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시작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카드는 아니에요. 시작에 대한 의미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저 예전에 글 쓰고 싶었거든요. 그림 그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그려보려고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바로 인기를 얻거나 어떤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손도 풀 시간도 있어야 하고 내가 어떤 걸 그리고 싶은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하반기에는 그런 작업을 위주로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결과, 시험을 합격한다던가 뭐 인기가 아주 급상승한다던가 웹툰의 랭킹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보다는 그 과정을 의미 있게 보낸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 해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데에 아주 집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 책무들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진 모습이라서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 사람이 현실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그 다음 스텝을 못 보게 돼요. 지금 보면 눈까지 다 가릴 만큼 나무를 완전 쌓아 올려서 걸어가다 넘어질까 봐 겁이 나죠.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물론 아슬아슬해요.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기가 아슬아슬하고 조금은 내가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이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컨트롤 해내면서 여유를 가지고 몇 가지 일을 좀 같이 하겠다, 도전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마음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아련하죠? 제가 요즘에 열이 좀 올라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약간 매가리가 없달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힘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하반기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고 정말 우직하게 끈기 있게 해나갈 일들이 생길 것 같긴 해요. 정말 마음이 단단해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역치가 올랐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와,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 스텝을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대요. 지금 펜타클이 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하여금 만들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한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의 책임을 다하고 역치가 오른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은 못할까?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다루지 못할까? 난데? 아, 나 이것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페이스에 맞게끔 아주 계획과 목표가 탄탄하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아예 없어요. 마음의 불안함도 없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약간 믿는 구석이 있달까요? 아, 나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내가 알거든. 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요. 멋있습니다.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진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첫 시작은요. 진짜 말 그대로 페이지 오브 완즈였거든요. 정말 언젠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정도는 되겠지. 약간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났고 그 현실로 인해서 좀 버겁기는 했지만 내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때는 좀 더 나의 호흡에 맞게 좀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캬,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한번 뽑아볼까요?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지, 어떤 일로 여러분들이 좀 급상승하게 되는지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네요. 와, 나무 카드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 또 결단하는 모습까지. 일단 여러분들은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하고 그 속에서 완전 몰입하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진대요. 그러니까 이 투 펜타클스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다 보면 자칫하면 내가 집중이 흐려지면 이게 둘 다 놓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저글링 할 때에도 하나만 놓치지 않고 꼭 두 가지 다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딱 눈앞에 보이게 된대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에 파생된 일들이 굉장히 많겠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하는 업무 같아도 보면은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바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부담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진짜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정도의 그 일이 나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 이전 같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담스러웠을 일인데 이제는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 딱 자신감 있는 모습 보이죠? 내가 이 나무를 잡고 있잖아요. 물론 주변 환경적인 부분이라던가 운적인 부분이 좀 따라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좀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자신감에 찬 모습이고 내가 일단은 나무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야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산만하게 흩어지기보다는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몰입도가 높아지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대요. 이 저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분석, 공부, 연구, 그리고 교육 이런 것과 관련도 있고 전문성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에게 전문성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 이렇게도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좀 더 많아지고 내가 할 일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챙길 사람도 좀 많아질 것 같고요.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만 보면 일단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는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좀 잘해야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람에게 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책임을 다하는 거, 이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뭐 이 사람을 더 챙겨준다거나 뭔가 더 잘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거, 책임을 다하는 거, 시작을 했다면 끝을 보는 것, 그 정도만 해줘도 여러분들은 평판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기운이 상승하는 시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뽑아볼게요. 자, 7,
8, 9, 10, 11, 12. 일단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원래는 가장 좋은 시기는 몇 월 달이에요 라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적어 놓으실 분들은 좀 적어 놓으시고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7, 8, 9, 10, 11, 12월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7월에는 여러분들이 좀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미뤄왔던 일이라던가 내가 이제껏 짊어왔던 어떤 책임감,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아서 당장 시작하지 못했던 마음만 앞섰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7월에는 여러분들이 이전의 부담감을 좀 끊어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타워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미루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 이제 부담을 좀 내려놓고 가볍게라도 좀 시작해. 뭔가 스타트를 끊어. 네가 머릿속으로 계획만 했던 거 한번 실행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확장하려고 계획했던 거, 내가 시도하고 싶었던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이 있다면 7월에는 반드시 시작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7월에 시작을 하면요. 결과가 바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7월을 넘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7월에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갖고 8월에는 굉장히 그 안정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어떤 1차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 포 오브 완즈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시작, 완성, 결합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시험으로 친다면 뭐 1차 합격 혹은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의 어떤 결과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7, 8, 9월이죠. 9월에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다루는 일들이 생긴대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이 7, 8월에 했던 어떤 결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감해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다룬다는 건 그만큼 내가 역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어떤 또 다른 기회를 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버겁더라도 하나의 일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또 다른 일을 좀 벌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취미생활이라도 하던가 혹은 내가 이렇게 1차적으로 완성시켰던 어떤 일, 그 일에서 조금 더 진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던가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 오브 완즈가 나오는 경우에는 합격운도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학업적이든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회사에 취직을 한다면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회사에서 조금 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이라던가 좀 더 나은 회사로 훗날 나중에라도 이직을 할 수 있으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겠죠. 자격증이라던가 혹은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던가 내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모아야 될 그런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에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에는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겠죠. 9월에는 여러분들이 좀 귀찮고 가을이라서 막 놀고 싶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도 덥기는 하겠지만 마음이 살랑살랑 바람이 불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잡고 해야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몰입력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10월에는요 4번 이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황제 카드의 유일한 단점은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그리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옹고집.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 10월에는 여러분들이 남의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 고집만 세우다가는 내가 이만큼 확장할 수 있는 일들도 요만큼밖에 확장할 수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다 하려고 애쓰다 보면 나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부담을 느끼고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힘들다고 좀
좀 징징거리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 황제가 나올 때에는 괜시리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용을 쓰거든요. 그래서 10월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열고 내가 너무 나에게 매몰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11월에는요. 일들이 이렇게 많대요.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근데 또 나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말 행복한 고민이긴 하지만 중구난방으로 좀 많은 일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겠고 머릿속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에 그러니까 9월, 10월에 어떤 체계를 완벽하게 좀 잡아놓는 게 나머지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방식에서도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방식,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나만의 그런 프로그레스가 있잖아요. 그런 일련의 룰들을 잘 다져놓고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11월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혼란들을 내가 여유 있게 쳐낼 수 있어요. 아셨죠? 아마 이 10월 달에 황제 카드가 나온 것 보니까 이때에 잘만 사용한다면 이 황제의 장점을 잘만 사용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반기 끝까지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황제는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이 단점도 좀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규칙적이고 규율적이고 내가 한 약속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성실함과 뭔가 규칙과 규율을 만드는 데에 좀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나머지 하반기를 보내는 데에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9월, 10월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탄탄한 여러분들만의 규칙과 규율을 잘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아주 키포인트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하반기는 어떤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정말 좋은 운을 잘 쓰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어떤 것들은 포기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아실 필요가 있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더하기보다는 빼기를 좀 생각해야 하반기를 좀 잘 보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별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별카드나 이런 텐 완즈 이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별카드 이전에는 타워 카드가 나와요.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세상이거든요. 사실 허벌판이 된 세상에서 다시 꿈을 보고 희망을 보고 시작하는 카드인데 이 타워가 무너지는 시대에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들이 있다거나 내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다던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좀 부담을 좀 덜 느끼면서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담감들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거야. 지금 앞도 안 보이잖아. 앞은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피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뒤에는 뭐 걱정할 것들이 없대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저는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무엇이든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주의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당들한테 물어서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내가 온 재산, 전 재산을 몰빵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긴 하겠죠. 운이 좋든 나쁘든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뭐 그림을 그려볼까요? 글을 써볼까요? 장사를 조그만하게 해볼까요? 온라인 쇼핑몰을 조금 경험을 해볼까요? 강의를 들어볼까요? 공부를 해볼까요? 이런 것들. 사람을 만나볼까요? 밖에 나가서 강의를 들어볼까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감을 느끼고 시작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상반기에는 만약에 이 강의를 들어봐야겠다 혹은 이 일을 시도해 봐야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아주 끝장을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내려놓고 내가 끝장을 보려고 했던 그 일이 여러분들도 좀 힘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는 그만큼의 끝장을 안 보더라도 충분히 그 일이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이것만 조금 내려놓는다면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조언을 주고 있어요, 카드도. 이 하반기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셔서 좋은 운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저도 응원 드릴게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습인데요. 오, 전차 카드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반드시 쟁취하고 싶은 정말 성과를 보고 싶은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목표가 분명하신 것 같아요. 하반기에 반드시 내가 이거는 하고 만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는 달성하고 만다. 라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전차의 인물은 7번의 속성을 띠고 있어요. 이 7번은 전문가적인 속성을 띠고 있거든요. 어딘가에 굉장히 몰입을 할 수 있는 성향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실 과정지향이기보다는 목표지향성이 강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거든요. 흑과 백을 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될 그런 방법, 내가 요행을 해서라도, 내가 정말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 거를 빼앗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달성을 하겠다. 내 건강을 해쳐서라도 내가 저거는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일이길래 이 전차 카드가 나올까요? 이 전차 카드는 진짜 좀 눈이 높은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좀 남들보다는 좀 높은 선상에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정으로 가득 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목표가 높다 보면 마음이 웅장해지잖아요. 가슴이 막 웅장해지면서 내가 하반기에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서 계획을 빽빽하게 세워놓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의 다이어리가 좀 궁금해지는데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부터 하반기의 흐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야, 여러분들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조금 다르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전차 카드가 나온 거에 비해 하반기의 기운은 좀 잔잔하게 보여져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서는 정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거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막 정말 많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차분해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짜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혹은 가족에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면모도 좀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이 6번 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인연, 과거의 어떤 일, 내가 애정을 쏟았던 어떤 일, 그 일에 좀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목표를 좀 설정을 했지만 지금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하반기에 뭔가 새로운 것들, 스펙타클한 어떤 계획들, 목표들을 설정하곤 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약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조금 더 성숙된 관점으로 내가 이전에 했었던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거,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좀 더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하반기를 보내겠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일이든 사람이든 나에게 익숙한 것에 조금 더 집중해 본다라고 하거든요. 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사실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그게 인생이 아니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내가 계획한 것 이외에 생기는 어떤 이슈들 때문에 또 잘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마음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하구나. 뭔가 스스로 좀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아,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내가 계획했던 거는 이건 아닌데,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좀 더 달성할 것들이 좀 많은데, 왜 이렇게 난 느린 것 같지? 마음에 안 들지?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못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상이 높아서, 그리고 내가 해왔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걸 이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사람이 한번 어떤 큰 결과를 보면 계속해서 그 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거나 목표를 수정을 해요. 근데 사람의 에너지가 그렇던가요? 그 유키즈 언더블럭에서 아이유 씨가 나왔을 때 이 유재석 씨랑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재석 씨가 야, 아이유 씨는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니냐. 정말 대박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유 씨가 정말 그건 맞는 것 같다. 나는 앞으로도 열심히 할 계획이지만 사실 건강이 많이 나빠져 있더라. 이게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재석 씨도 어떻게 답변을 해줬냐면 사람의 에너지는 유한한 것 같다. 정말 유한함을 느끼고 에너지가 끊임없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제가 수비학을 보더라도 평생 좋은 운은 없어요. 평생 굴곡이 없는 운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내가 어떤 그 큰 성과, 결과를 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못 미치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고민이 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8번의 소주는 특히나 카드 그대로 읽는다면 상황은 나쁘지 않는데 나 혼자 상황이 나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대를 풀기만 하면 정말 행복하고 멋진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운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한다면 그냥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에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지혜가 좀 생길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더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더 월드의 인물은 물질적인 세상과 정신적인 세상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거, 어떤 성과를 내는 거에만 치중을 했다면 하반기에는 좀 더 조화롭고 내가 마음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서 뭔가 좀 더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너무 욕심부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하반기에는 좀 달려보려고 했는데요.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목표가 달성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아예 바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예상하는 하반기에 내 모습이 완전 달라진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반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이슈라던가 중요한 어떤 일들은 무엇인지 뽑아볼게요. 자, 하반기에는요, 이 확실히 사람에 대한 그런 이슈가 들어왔네요. 여러분들, 6번 컵 카드가 아까 제가 익숙한 상황, 익숙한 일, 익숙한 사람에 대한 이슈가 들어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에 더 집중한다는 건 가족이나 친구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던가 내가 이뤘던 어떤 업적들, 내가 그냥 치부했던 일들 있죠. 아, 이거는 당연히 내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은 더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냉철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언을 해준다거나 정보를 준다거나 혹은 법적인 일을 해결해 준다거나 뭔가 힘든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거나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뭐 가족 일에 내가 발벗고 나설 일이 생긴다거나 혹은 일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상담이라던가 교육 혹은 뭐 사회복지, 뭐 의사, 변호사, 뭐 간호사이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그 일에 집중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와 환호를 받으면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된다. 어떤 결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오호.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보니까 약간 간호사이신 분들도 좀 이렇게 떠오르긴 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나와 관련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줬을 때, 그쵸? 이 저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정신세계를 다루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대신 해준다던가 어떤 선택의 기준을 내려준다던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저스티스나 이런 5 코인스가 같이 나오면 금전적인 문제인데 법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을 하반기에는 좀 반드시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저스티스가 나올 때에는 위치상 좀 다른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법을 다뤄야 하는 일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점을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받지 못했던 돈이 있다면 받게 된다. 혹은 이걸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더 월드 같은 경우에는 물질과 정신의 완성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뜻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이 상승하는 시기 궁금하시죠? 7, 8, 9, 10, 11, 12 이렇게 6개월 뽑아 볼게요.
제가 원래는 이달은 좋으니까 신경을 쓰세요 하고 간단하게 리딩을 하려고 했는데요. 좀 더 세세하게 리딩을 하려고요. 우선은 이 7월과 8월에 변수가 들어와요. 근데 아마 7월에 여러분들이 행동이 바뀐다던가 습관이 바뀐다던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바뀌는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표 있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그런 하반기에 그런 목표들이 7월 달에 다시 수정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조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정될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생각에 매몰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좀 내버려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냥 상념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진짜 이룬 거는 있는데 뭔가 내 생각, 내 느낌상 좀 안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전혀 객관적으로 봤을 땐 문제가 없는데 그냥 느낌상 찝찝할 때가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도 그냥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보내시면 어차피 7월에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7월 달에 그냥 가뿐하게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상승하면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기 제가 좀 숙제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어떤 기운이 들어왔거든요.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실력을 한층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면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득이라던가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지? 이걸로 내가 어떤 경력을 쌓을 수 있지? 커리어에 도움이 되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냥 내 실력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지, 이 경험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둔다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7, 8, 9월. 9월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번아웃이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처지는 기운이 좀 들어왔거든요. 좀 체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한계를 느낄 수도 있겠고, 혹은 7, 8월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에너지를 좀 많이 쓰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소진된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것 같거든요. 이럴 때에는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쉴 때는 좀 푹 쉬어주시고 여행을 한번 다녀오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져요. 9월 달에 선선해지겠죠? 9월 달까지는 아직 좀 덥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뭐 제주도라던가 요즘에 놀러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가까운 데라도 바람을 쐬러 갔다 온다던가 하는 그런 여유를 좀 느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다음 행보에 시작의 카드가 떴거든요. 이때에 여러분들이 막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림이 떴다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경고성의 조언을 해드렸을 거예요. 처지는 기운이 들어왔으니 밖으로 나가세요. 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여러분들은 좀 충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정말 애매하게 충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좀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 있죠. 뭘 배워본다던가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었던 것들, 먹고 싶었던 것들, 가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아주 충전이 잘 되겠다라고도 좀 보여져요. 그리고 10월, 10월에 시작의 카드가 떴다고 했죠. 컵 카드가 떴는데
페이지 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거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고 싶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세상에 좀 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말 순수한 그 생각으로 펼쳐나가기 좋은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여러분들이 취미를 만든다던가 뭔가 내가 문득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어떤 일은 반드시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야, 자, 그리고 11월, 12월에는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좀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운이 상승되는 시기는 7월, 8월, 11월, 12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화가 필요한 그런 시기로는 9월, 10월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기적 조언도 한번 뽑아볼까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 Surrender to the Divine이 나온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념에 빠지고 막 이런저런 계획들, 시뮬레이션들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현실 세계를 보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으로 막 생각에 빠져들고 뭐 계획에 빠져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했던 어떤 일들에 결과가 있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그것대로 내려놔. 그걸 그대로 하반기로 끌고 가지 말고 그걸로 한번 일단락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Surrender to the Divine은 신에게 항복하라 라는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신에게 항복하라 라는 의미는 네가 무력하니까 그냥 포기해.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은 그 흐름이 있다. 그 높고 낮은 흐름이 있으니까 그걸 타려고 해야지, 내가 억지로 그걸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너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을 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생은 늘 오를 수만은 없어요. 늘 오르고 내리는 게 내 맘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내 맘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해볼 거라고 막 애쓰지 마시고 거기에서 약간 내려놓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해왔던 어떤 일들의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일들이 있다면 그대로 용서하고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만 한다면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정말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말 귀인과도 같은, 정말 천운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협력할 사람이 생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사람에 대한 이슈가 좀 꽤나 많이 보여졌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문서운, 계약운 이런 것도 같이 보기 때문에 법적인 일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법적인 일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겠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귀인을 얻게 되거나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반기의 운에는 사람이 있겠다, 귀인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누구 하나가 희생을 하거나 뭐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서로가 귀인이 되어주는 관계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내면 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을 좀 많이 둘러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은 약간 나 혼자만의 생각에 좀 많이 매몰됐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럼 아마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셨죠? 네, 그러면 하반기
여러분들 응원 드리고요.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습인데요. 컵의 여왕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예술과 감성, 감정을 다루는 그런 카드라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나의 마음을 좀 드러내는 거, 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나누면서 공감하면서 생기는 어떤 이슈를 생각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글이나 그림, 음악, 작곡, 작사 혹은 노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저처럼 상담이라던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준다던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등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것과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런 따뜻한 감성을 가진 여러분들, 따뜻한 감성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한번 뽑아볼게요. 현재 상황부터 하반기의 흐름입니다. 아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컵에 여왕 카드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내가 저쪽까지 가야 하는 건 아는데 아직까지는 좀 겁이 나고 두려운 상황, 감정적으로 추스리지 못한 어떤 과거의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자니 이전에 내가 실수했던 것들 혹은 이전에 내가 다 치유하지 못했던 일들, 정리하지 못했던 일들, 그 일이 나를 또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조만간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라던가 생각의 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부실 수 있는 깨부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감정을 좀 다루는 직업군에 계신 것 같아요. 감정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면 좀 감수성이 예민하다던가 혹은 타인의 평가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 성격이라던가 그러신 것 같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는 바가 좀 크다고 보여져요. 이 퀸의 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아주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피력하지 못하고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거절을 한다던가 좀 반박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좀 참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겪었던 어떤 경험들 속에서 좀 힘들었던 것들, 관계적인 측면에서 힘들었던 것들 혹은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좀 힘들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좀 트라우마로 아직까지는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달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일단 가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또한 그 정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내가 좀 핑곗거리도 좀 생기고 미루고 싶고 이런 상황이 좀 있다라고 해요. 좀 엄살을 부리고 싶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이 달 카드가 나올 때에는 상황이 나빠 보여도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이 앞에 개나 늑대가 막 울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가재,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껍질이 있는 상태고 나는 보호 능력이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괜히 얘네들 보고 겁내는 거예요. 얘네들 아예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냥 너는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얘네들이 너를 방해할 일은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좀 미루는 상황들이 하반기에는 좀 끝이 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전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부딪히는 일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잘 끝마치긴 했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다른 프로젝트를 하자니 뭔가 또 그전과 같은 상황들, 그전과 같은 부딪힘들이 있지 않을까. 괜시리 겁도 나고 귀찮은 거죠. 귀찮기도 하고 좀 지레짐작 겁먹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예체능과 관련됐다고 한다면 글을 쓰거나 웹툰을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좀 상처를 받는다던가 내가 예전에 했던 작품에 내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뭐 방법이 있나요? 또 그려야죠. 또 그리고 또 평가받고 또 피드백 받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발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고 있죠. 근데 한 번씩 조금 좀 피하고도 싶고 미루고도 싶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속마음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도 빨리 가야 되는데, 나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 만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내가 머릿속에는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욕심도 많고 성취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상황상 내가 약간 일보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된다라고 해요. 약간 반전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마음 안에 10 오브 컵스가 떴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에 마음속에 좀 꿍했던 거, 좀 사람들에게 섭섭했던 거, 혹은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거, 기타 등등등 내가 트라우마로 좀 가지고 있었고 두렵고 막연하게 걱정했던 많은 일들을 그냥 내려놓게 된다. 혹은 그런 걱정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탑카드로 나온 것 보니까 완전히 그냥 한 번에 생각이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로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게 될지 궁금하시죠?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아하, 좋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좀 초심을 찾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 세팅이 다시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읽어왔던 것들을 좀 더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대요. 지금 상황적인 측면에서 에이스 오브 완즈 그리고 페이지 오브 컵스 이런 카드가 떴어요. 어떤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시작이 완전한 시작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껏 해왔던 경험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예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 있죠. 약간 실망하고 섭섭했던 것들,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어떤 일,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게 하반기에 정말 큰 이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서 시작했을 그때의 그 시절의 초심을 되찾게 되면서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좀 마음적으로 피폐해졌었나 봐요. 내가 다시 이 일을 하는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보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해보면 모르는 일이죠. 그쵸?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언제 사람들 반응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잖아. 그래서 나에게 포커싱을 돌린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지?
나를 좋아해줬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세팅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정말 큰 이슈라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사람이 일을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사람들과 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물질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만들어내든 결과를 만들어내든 어떤 업적을 만들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타로 카드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는 관점도 그래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에도 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한 사람으로서의 얼마나 가치로운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가치로운 성장을 해내느냐 거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거든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얼마나 사람답게 살다가 가느냐 그게 가장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의 죽을 때야 비로소 깨닫겠지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하여간 매몰이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좋은 반응을 끌어내야 되는데, 뭐,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그 전과 같은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데, 이런 데에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되거든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쵸?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냥 가면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적인 기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 8, 9, 10, 11, 12월까지 달달이 한번 볼게요. 7, 8, 9, 10, 11, 12. 아하. 자, 원래는 몇 월 달이 좋습니다. 이때에 특히나 신경 쓰세요 하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 되겠다 싶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7월인 것 같아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나누기는 했지만 진짜 여러분들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좀 다르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하반기에 딱 스타트가 전차 카드가 떴어요. 이 전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간다. 나는 목표를 향해 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달 카드랑은 전혀 반대의 입장이죠. 이 달 카드는 무슨 수를 써서는 무슨 얘네들이 나 물어서 막 뜯어버릴 것 같아. 나 공격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안 써요. 근데 이 전차는 얘네들이 나 공격해도 나도 맞서 싸우면 돼.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도 집게가 있으니까 이 집게로 다 물어 뜯을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7월부터 그냥 에너지가 상승되면서 자기 확신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모습이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기운이 상승할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일을 미룬다거나 조금 이따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얼른 고쳐 먹으셔야 돼요. 7월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라. 그리고 게을러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는요, 또 다른 일을 계획하기 좋은 시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뭔가 기회가 보이거나 주변을 돌아봤을 때 훗날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미리 배워보거나 관심을 기울여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 뭐 결정을 내리진 않더라도 8월 달에 미리 기획을 해보세요. 요즘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굿즈 같은 거 많이 만드시기도 하더라고요. 혹은 인스타라던가 뭔가 확장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 있죠.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9월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는 일이 생긴대요. 아무래도 이 7, 8월에 여러분들이 해놨던 어떤 일들에서 기획했던 일이라던가 목표를 잡았던 어떤 일, 그 일에서 좀 희망을 본 것 같거든요. 이 킹 오브 소즈는 굉장히 융통성 있고 그 현실에 맞는 그런 대안을 그때그때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분들답게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솔루션을 가지고 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제안이 들어오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일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좋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연달아서 이런 퀸 펜타클스가 나왔어요. 7, 8, 9, 10. 10월에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걷어들이는 돈도 많을 테지만 아마 나가는 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10월에. 뭔가 좀 투자할 만한 거리들이 생긴다거나 내가 쓰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한 투자를 하셔도 좋겠다. 만약에 부동산이라던가 뭔가 여러분들이 자금 융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을 지금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10월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2월은요, 여러분들이 상념에 빠지기 좀 좋은 시기래요. 그래서 이때에는 일을 좀 많이 벌리려고 하기보다는 혼자서 고립되지 마시고 바깥으로 좀 나가셔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11월에는 혼자 있으면 잡념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다닌다던가 혹은 누군가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나간다던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2월에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만의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을 정립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11월만 조금 여러분들이 외롭게 보내지 않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정보 그리고 나의 마음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만 해준다면 나머지는 별로 뭐 걱정할 거리들이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기적 조언도 한번 뽑아 볼게요. 자, expect powerful change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의 지금 시점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은 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진짜 충격적이고 거대한 무슨 프로젝트로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은 일들이 변하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도 좀 조급해지고 뭔가 센치해지기도 하고 걱정도 좀 많아지고 한다고 하거든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지금 약간의 변화의 시점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거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올 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든 잘 풀릴 거고 기대할 만한 일들이 펼쳐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ime for a nap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카드는 잠이나 더 자.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라.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그냥 풀리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상념에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7월에는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그냥 완전 탈바꿈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말 수많은 계획들로 인해서 좀 피곤한 그런
좀 정신 상태,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좀 내려놓으세요. 아셨죠? 그럴 때에는 그냥 흐르듯이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더 밝아질 테니까. 이 달카들 같은 경우에도 달빛이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밝아지면 그때 가면 되거든요. 어차피 바뀌게 된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휴식 취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면 기대할 만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저도 응원 드릴게요.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꿈꾸는 모습인데요. 오, 여왕의 칼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여왕의 칼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일과 관련해서 좀 읽어본다면 교육, 말로 먹고 사시는 분들, 강의, 글, 지식을 전달한다거나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어떤 일에 목표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뭔가 공부에 대한 그런 의지도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하반기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조금 다르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돌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달려오신 것 같거든요. 정말 1년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거의 70%에 달하는 그런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꽤나 좋은 결과를 낸 모습이고 만족을 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되게 독특하게도 여러분들은 세 장이 전부 다 상황적인 측면에서 인물 카드로 떴어요. 나이트 오브 소즈, 나이트 오브 컵스, 그리고 퀸 오브 펜타클스 이렇게 인물들이 각각 등장하거든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의 캐릭터의 변화 같아요. 삶을 대하는 그런 캐릭터 있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거든요. 의지 하나로 해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조금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다시 짠다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떤 새로운 목표를 다시금 달성하려고 이렇게 뛰어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방식을 고수하는 내가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재조합하면서 다시 만들어내서 좀 더 나에게 맞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내가 나에게 투자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외부보다는 내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 카드가 나왔나 봐요. 이 퀸 소즈 같은 경우에는 칼을 거꾸로 들고 있잖아요. 싸울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지성,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라던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다루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라던가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 혹은 상황을 수습하는 데에 좀 집중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왜냐면 남편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른 왕비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이 시점에 다시 법을 재정립한다던가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허점이 있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이루었던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더 나에게 맞는 프로세스로 좀 만들어낸다던가 정리정돈을 한다던가 수습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상반기에는 정말 실전의 어떤 상황들, 회사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고지고대로 일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점검한다던가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더 더해본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속마음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목표만 달성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정말 인생을 길게 본다면 중간중간 이렇게 쉬는 텀을 가지면서, 사실 이것도 쉬는 건 아닌데 뭔가 체크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면서 내 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뭉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자,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죠. 진도만 계속 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했던 것들 다시 복습하고 복기하는 그런 상황을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요. 이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펜타클 퀸이 나왔다고 해서 투자만 막 계속하고 돈만 쓰고 뭐 내가 그냥 편안한 일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름의 목표를 마음에 품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어떤 일을 새로 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을 좀 정리정돈하는 거, 좀 더 일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반기에는 펜타클 9개를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모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모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자동차 부품만 모은다고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부품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반기에는 그런 시간으로 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신경 써야 하는 이슈라던가 좋은 일들은 없는지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네.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신경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은 내가 재정립을 하고 복습을 하더라도, 학생분들이라면은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공부를 복습을 하더라도 진도는 계속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도를 빼면서 복습을 하는 그 두 가지의 일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된다라고 해요. 일단은 Six of Swords, 그러니까 이동수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동을 할까? 내가 여기서 좀 더 얻을 게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 남는 것, 이직을 조금 미루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얻을 게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가 다른 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내년으로 좀 미루는 게 어떨까? 조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려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있대요. 지금 8번 스트렝스 카드나 이런 투 오브 코인스 같이 나온 거 보니까 이직을 준비하면서 현재의 현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혹은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완전히 내 것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이직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 하반기에는 완전히 이동이라기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좋은 시기에 대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7, 8, 9, 10, 11, 12월까지 볼게요.
제가 뭐 이직이라고 해서 좀 직장인분들을 위주로 좀 리딩을 한 것 같아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좀 더 고군분투하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가지고 좀 도전하고 싶었던 일, 결단하고 싶었던 일, 끝을 내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회사든 일이든 그 무엇이든 결과를 내지는 마세요.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고 떠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결정을 하고 떠나기로 마음은 먹지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8번 스트렝스 나올 때에는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는 걸 뜻하진 않아요. 내가 끝까지 여기에서 힘들더라도 버텨내고 여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을 얻어가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여러분들이 학생이건 직장인분들이건 사업을 하시건 프리랜서이시건 주부이시건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고 하시진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월별로 뽑아봤는데요. 우선은 몇 월 달이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한 달 한 달 다 세심하게 리딩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7, 8월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심리적인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하반기엔 끊어내야지, 뭐 이런 결단을 해야지, 너무 밉다, 저 사람 싫어, 이 회사 싫어, 이 일 너무 싫어, 이렇게 했던 마음들이 7월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람 좋아, 괜찮지 않을까? 이 회사 괜찮네? 아니면 이 일이 나랑 그래도 맞구나. 잘 맞아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구나. 뭐 이런 걸 좀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내가 그냥 변덕이 일어났나? 뭐 이런 의심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잘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 8, 9월 달에 이 10 소주가 떴어요. 이 10 오브 소주는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좀 나오기도 해요. 건강이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을 때, 그리고 약간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때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다. 특히나 운동이나 먹는 거 좀 잘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런 심판카드가 떴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유혹이 들어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장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후회된다던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내가 조금만 참고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착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10월 달에 들어오는 어떤 제안들은 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행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9월, 10월이 되겠다. 9월, 10월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힘들 때, 정말 내가 스트레스가 많을 때 어딘가에서 이직을 제안을 한다거나, 너 이 일 해보지 않을래? 이거 도전해보지 않을래? 이거 투자해보지 않을래? 한다면 당장 좋아 보이는 거, 나에게 너무너무 분에 넘치도록 좋은 제안은 좀 거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이동운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운이 없어요. 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까진 괜찮은데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들은 좀 미루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시기적인 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언 뽑아봅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 Luck is on your side 라는 카드가 지금 시점에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내가 무작정 행동하기보다는 가치관을 재확립하고 정리정돈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좀 정리정돈한다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고군분투해서
결과를 봤던 이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나에게 맞도록 프로세스를 좀 다시 짜는,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수자리 카드가 나올 때에는 목표를 다시 재설정한다거나 무작정 행동하기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언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어떤 결과를 내려고 또 고군분투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나답게 살 수 있고 가장 나답게 일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해보자.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길고 넓은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좀 더 긴 플랜을 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미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동을 했다면, 내가 어떤 결과로 인해서 환경을 좀 바꿨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한 다음에 좀 긴 안목으로 하반기를 보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내가 어떤 변화를 꾀하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무작정 하기보다는 가치관을 재정립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나의 목표와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로 이 운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셨죠? 어떤 뉘앙스인지. 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꿈꾸는 모습인데요. 오, 킹 완즈가 나왔네요. 자, 이 킹 완즈는 일단 성숙된 인물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의 경력, 커리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잘 쓰는 인물이거든요. 성숙하게 잘 쓰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나의 이때까지의 경험을 잘 살려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일의 확장이나 뭔가 새롭게 벌릴 수 있는, 좀 다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이랄까요?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 내가 0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나무의 왕 같은 경우에는 자수성가의 표본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들도 많고 내가 알려줄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것도 많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벌려갈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부터 하반기의 흐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많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3 오브 펜타클스가 밑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실전에서 겪었던 어떤 경력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충분히 갈고 닦은 어떤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킹 완즈가 나오면은 사업에 대한 속성도 많기 때문에 뭐 옷가게를 하려고 한다, 쇼핑몰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옷가게에서 일을 해봤다던가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던가 뭐 쇼핑몰 관련해서 업무를 본 적이 있다던가, 혹은 사입이라던가 그 동대문에서 사입이라도 좀 해봤다던가 그런 실무적인 경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밑바탕으로 요 근래까지 차근차근 여러분들 스스로의 실력을 갈고 닦아왔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이미 최종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되고 싶으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 하고 겪어낸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성숙된 마인드로 이 과정을 잘 이끌어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퀸 오브 완즈가 떴죠. 물론 둘 다 성숙된 열정의 화신이긴 하지만 약간은 다른 게,
킹 오브 완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했던 것으로만 뭔가 성공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로 친다면 내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퀸 오브 완즈는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부차적인 그 사업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업을 좀 하거나 가게를 낸다거나 음식을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진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목표했던 바를 좀 하나하나 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퀸 오브 완즈가 나오면 바빠요.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일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찾아주는 사람이 또 많기도 하고 내가 챙길 사람도 상황도 많은 거예요. 야,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갈고 닦았던 기술들, 갈고 닦았던 경험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속마음의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전 경력을 좀 갈고 닦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꿋꿋이 잘 이겨내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이런 속마음에 식스 소즈 같은 거 보니까 내가 앞으로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내가 겪어봐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워낙 여러분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 선에서 뭔가 많은 일을 벌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식스 오브 펜타클스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내가 한 만큼 반드시 그 결과, 보상은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다채롭게 일을 벌려가는데 그 벌려가는 데에서 그냥 생으로 노력하지 않고 거기에서 반드시 내가 얻을 만한 것들은 얻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큼 받는다는 생각이 좀 덜 들었나 봐요. 근데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는 만큼의 어떤 성과는 본다라고 하니까 만족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주요한 이슈들을 한번 뽑아보죠. 너무 좋네요. 야, 하반기에 여러분들 기대할 만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을 찾아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 6번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따르고 싶어하고 추종하고 뭔가 함께 하고 싶어서 잘 보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하는 일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확장이 가능한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추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어떤 인간관계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계약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러버스 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포 오브 완즈도 어떤 결합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계약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일을 확장함에 있어서 들어오는 인연이 있는데 그 인연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계약을 맺고 일적으로 좀 잘 풀리는 일들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 너무 깔끔하게 잘 읽어지네요. 이렇게 되면 진짜 하반기에 이런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아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뜰 때에는 내가 마음 상태가 좀 정리가 안 될 때 그렇게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 가고자 하는 방향이 큰 목적지가 같아서 일단 큰 목표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의 과정에서 자잘자잘한 그런 변수들은 좀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자, 하반기에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일이 있다면 계약하세요. 아셨지요? 여러분들이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7, 8, 9, 10, 11, 12 이렇게 달달이 한번 뽑아 볼게요. 야, 하반기 흐름이 너무 좋네요. 진짜. 우선은 이 킹 오브 완즈가 이렇게 동시에 나왔어요. 일단 7월부터 여러분들의 진가가 좀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7월 달에 에너지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이럴 때는 막 내가 뭔가 열의가 생기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긴 하지만 약간 엄한 데에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데에 사용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좋겠죠. 그리고 8월 달에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바빠요. 더 선 카드 나왔죠. 이 선 카드 나올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데 다만 중구난방으로 일을 많이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밝은 대낮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쓰레기도 보이고 길가에 강아지 똥도 보이고 내가 보기 싫은 것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내가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많이 좀 펼쳐질 때 그럴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를 좀 잘 하셔야 한다. 이것만 좀 잘 지킨다면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대로 잘 흘러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딱히 나쁜 건 없어요. 그리고 9월 달에는 Four of Pentacles가 나왔어요. 9월 달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7, 8월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9월에는 조금 속도를 줄여서 좀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럴 때에는 저는 무리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이 Four Pentacles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뭔가 그 제동장치가 딱 걸리는 거거든요. 약간 그 운전으로 치면 쭉 드라이브 하다가 열심히 막 달리다가 신호등에 한번 걸리는 거예요. 9월 달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셔라. 그리고 10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좀 배우고 싶거나 도전하고 싶거나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든대요. 그리고 그런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부수적으로 취미로라도 가볍게 시작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는 볼 수 있게 된대요. 결과라고 한다면 뭐 일확천금을 번다, 뭐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거든요. 초심자의 행운이 따르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 펜타클이 나오는 시기에는 무엇이든지 하는 게 좋아요. 네, 아셨죠? 자, 그리고 전차 카드랑 이 에이스 오브 소주가 연말에 떴어요. 11월, 12월에 이렇게 칼을 간다는 건 이 다음 해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뿐하게 정말 열심히 좀 긍정적이게 행복하게 열정적이게 잘 살아내는 모습이고요. 연말에는 내년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 이 쓰리 오브 완즈가 주요한 이슈에서 중심축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동에 대한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유학이라던가 그것도 어떠한 일의 확장일 수도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동을 할 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상황이든 사람이든 가족이든 여러분들이 혼자서 감당하고 감내해야 할 그런 문제들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기적인 조언 한번 뽑아보죠.
자, Surrender to the Divine이 현재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으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신에게 항복해라 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 흐름을 그대로 그냥 타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이전에 해왔던 어떤 일은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Surrender to the Divine은 신에게 항복해라. 즉, 이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결과치에서는 용서할 것들은 용서하고, 그리고 내려놓을 것들은 좀 내려놓고, 감사해야 될 것들은 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런 운명의 수레바퀴나 이런 Six of Swords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도 좀 내상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든 마음이든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카드거든요.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체력적으로 바닥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텐데 잘 버텨왔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들은 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하반기에 기운이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Surrender to the Divine이 약간 운명의 수레바퀴랑 좀 비슷하게 읽혀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의 흐름대로, 운의 흐름대로, 만약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없다거나 지금 7월부터 운이 상승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약간 여러분들이 피치가 좀 떨어지거나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낀다던가 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 운이 올라가기 전에 약간 밑으로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 곧바로 7월에는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상승한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 Here and Now가 나왔잖아요. 하반기의 기운이 이렇다라는 건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딱 현재에 알맞는 나에게 현재에 들어올 수 있는 최상의 운들이 들어올 테니까 현재를 즐겨라, 집중해라, 몰입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열정하는 그런 카드들만 나와서 사실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체력 관리만 잘 해주세요. 그러면 하반기에 저도 응원 드리면서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2021년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좋은 이슈와 좋은 시기에 대해서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염원했던 일들이 좀 펼쳐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읽은 기억으로는 대부분은 좋은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혹시나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던가 뭔가 좀 안 좋았던 내가 듣기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안 좋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도 사람이 어떻게 계속 상승 기류만 타겠어요. 그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잘 됐던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반기에 그 일들을 좀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운을 잘 타셔야 되겠고, 상반기에 좀 안 되셔서 하반기에 반전을 꾀하셔야 하는 분들은 내가 상반기에 못했던 만큼 막 이거를 반전을 주려고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훗날 운이 좋을 때에 잘 풀리게 될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 하반기에도 좋은 일들 많이 생기게 저도 응원 드리면서요. 저는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